이것은 우리 할아버지의 아버지, 그러니까 나에게는 증조 할아버지가 겪은 이야기다. 다이쇼 시대, 꽤나 아주 옛날 일이다. 증조 할아버지는 사냥이 취미였는데 틈만 나면 산에 사냥을 하러 가서 멧돼지나 산토끼, 꿩 같은 것들을 잡으셨다고 한다. 사격 솜씨도 대단한 명사수라서 사냥꾼 동료들 사이에서는 나름 유명인사였던 모양이다. 산이라는 곳은 꽤 신기한 일이 일어나는 장소이기도 하다. 우리 할아버지도 증조 할아버지에게서 여러 가지 신기한 이야기를 들으셨다고 한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가장 무서웠던 이야기를 해볼까 한다. 그날은 아주 화창한 5월의 어느 날이었다. 증조 할아버지는 엽총을 둘러매고 혼자 늘 가던 산을 오르고 있었다. 옆에는 반려견인 타케루도 함께였다. 사냥의 경험이 많았던 증조 할아버지는 혼자 사냥을 갈 때가 많았던 모양이다. 그 산에는 증조 할아버지가 직접 지은 산장이 있었는데 잡은 사냥감을 거기서 요리해 술 한 잔을 걸치는 것이 가장 큰 낙이었다고 한다. 그날은 이른 아침부터 사냥을 시작했지만 사냥감이 전혀 잡히지 않았다. 벌써 저녁이 다 되어 산속은 어둑어둑해지고 있었다. 증조 할아버지는 1시간 정도만 더 해볼까 생각하고 사냥을 계속하기로 했다. 그로부터 30분쯤 지났을 때 증조 할아버지가 오늘의 사냥을 거의 포기하려던 찰나 눈앞에 아주 실한 멧돼지가 나타났다. 그 멧돼지는 새끼를 데리고 있었다. 증조 할아버지는 조준을 하고 총을 쏘려고 했지만 갑자기 나타난 사람에 깜짝 놀란 멧돼지는 급히 방향을 틀어서 산길을 뛰어 올라가 버렸다. 그런 멧돼지를 향해서 증조 할아버지는 총을 쐈지만 빗나간 것 같았다. 반려견인 타케루가 가장 먼저 멧돼지를 쫓았고 증조 할아버지도 그 뒤를 따라서 험한 산길을 뛰어 올라갔다. 그렇게 15분쯤 뒤쫓았을까. 그렇게 증조 할아버지는 멧돼지 어미와 새끼를 놓치고 말았다. 타케루와도 엇갈려 버려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는데 멀리서 타케루가 짖는 소리가 들렸다. 그 짖는 소리에 의지해서 증조 할아버지는 산길을 내달렸다. 10분쯤 더 달린 곳에 타케루가 있었다. 깊은 수풀을 향해서 아주 맹렬하게 짖고 있었다. 그곳은 좌우로 거대한 소나무가 우뚝 솟아있어 마치 무언가의 입구처럼 보이는 곳이었다. 증조 할아버지는 그곳을 아주 잘 알고 있었다. 사냥꾼 동료들, 아니 그 주변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암묵적인 금기. 절대 들어가면 안 되는 장소였다. 증조 할아버지는 어릴 적부터 부모님께 몇 번이나 신신당부를 들었다고 한다. 저긴 산신령님이 계시는 곳이야. 섣불리 들어갔다간 잡아먹히고 마니까 조심하렴. 라고 말이다. 하지만 왠지 그 금단의 장소에서 더 안쪽으로 들어가면 사냥감이 신기할 정도로 잘 잡힌다는 것이다. 다만 규칙을 어기고 그곳에 들어간 사냥꾼들은 옛날부터 실종되는 일이 끊이지 않았다고 한다. 그런데 타케루가 그 수풀을 향해서 물러서지 않고 짖고 있는 것이다. 그 멧돼지 모자가 근처에 있는 것은 틀림없었다. 증조 할아버지는 결국 유혹에 넘어가서 금단의 땅에 발을 들이고 말았다. 시간은 오후 5시를 넘겨 어떻게든 맨눈으로 주변을 살필 수는 있었지만 사냥을 하기에는 이미 위험한 발길이었다. 타케루도 아까부터 짖는 것을 멈춘 상태였다.
역시 이쯤에서 포기해야 하나 하고 증조할아버지가 생각하고 있을 때 타케루가 다시 맹렬하게 짖으면서 뛰쳐나갔다. 엄마 어디가? 증조할아버지도 그 뒤를 쫓아 50m쯤 달렸을 때 타케루가 으르렁거리면서 몸을 낮추고 위협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었다. 드디어 찾았나 하고 증조할아버지가 앞을 보니 그곳은 약간 탁 트인 공터 같은 곳이었다. 거기에 검은 그림자가 웅크리고 앉아 무언가를 씹는 것 같은 소리가 들려왔다. 소름 끼칠 정도의 짐승 냄새가 주변에 진동하고 있었다. 증조할아버진 침을 꿀꺽 삼키고 바닥에 한쪽 무릎을 꿇은 채 엽총을 겨눴다. 저건 멧돼지는 아니군. 증조할아버진 그렇게 판단했다. 멧돼지라고 하기엔 몸이 너무 가늘고 채모도 그렇게 많이 나 있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럼 늑대인가? 순간 그렇게 생각했지만 이 산속에 늑대가 있다는 것은 들은 적도 본 적도 없었다. 가만히 보니 그것은 바닥에 널브러진 아까 그 멧돼지의 새끼를 먹고 있는 것이었다. 사냥감을 가로채었다고 느낀 증조할아버지는 그것을 향해 엽총을 겨누고 쏘려고 했지만 방아쇠에 건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았다. 아니, 움직이기는커녕 마치 가위라도 눌린 것처럼 온몸이 굳어버렸다. 어금니만 공포에 질려 덜덜 떨리면서 부딪히고 있었다. 그리고 증조할아버지의 기척을 눈치챘는지 그것은 식사를 멈추고 천천히 증조할아버지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누가 봐도 그것은 사람의 얼굴이었다고 한다. 그것도 2~3살 정도 되는 갓난아기의 얼굴. 몸 길이는 1m 50cm 정도. 표범 같은 몸에 옅은 털. 알기 쉽게 말하자면 표범의 몸에 얼굴만 사람의 아기인 모습이었다. 괴물이다. 증조할아버지의 공포는 극에 달했다. 그것은 멧돼지 피로 범벅이 된 입을 혀로 핥으면서 증조할아버지에게 다가왔다. 이렇게 죽는 건가? 증조할아버지가 그렇게 생각한 순간 타케루가 그것에게 덤벼들었다. 타케루는 그것의 오른쪽 앞발을 물고 거세게 고개를 흔들었다. 그것은 사람 아기와 똑같은 울음소리를 내면서 왼발로 타케루의 얼굴을 핥히고 있었다. 잠시 멍해 있던 증조할아버지였지만 정신을 차리고 보니 몸이 자유롭게 움직인다는 걸 깨달았다. 곧바로 엽총을 한 발 쐈다. 불발이었다. 말도 안 돼. 증조할아버지는 엽총 손질을 걸은 적이 없었고 오늘도 사냥에 나서기 전에 최종 확인을 마친 참이었다. 다시 한번 방아쇠를 당겼다. 불발이었다. 증조할아버지가 애를 먹는 사이 그것은 타케루의 목덜미를 물어뜯었다. 타케루가 비통한 울음소리를 냈다. 증조할아버지는 무아지경으로 허리에 차고 있던 커다란 산도를 빼들고 이쪽을 등지고 있는 그것의 등에 내리쳤다. 발전기의 고양이 같은 울음소리를 내면서 그것이 울부짖었다. 하지만 여전히 타케루의 목덜미를 물고 있었다. 증조할아버지는 다시 한번 칼을 치켜들고 그것의 꼬리를 싹둑 잘라버렸다. 꼬리가 잘린 그것은 비명을 지르며 숲의 더 깊은 숲을 속으로 사라져버렸다.
증조 할아버진 한동안 멍하니 서 있다가 타케루의 괴로운 숨소리를 듣고 나서야 정신을 차렸다. 타케루의 목덜미에는 사람의 치아 자국과 똑같은 이빨 자국이 나 있었다. 피는 나고 있었지만 상처가 그리 깊지 않아 증조 할아버진 소독약과 천을 타케루의 목에 대고 응급처치를 해주었다. 어떻게든 자기 발로 걸을 수는 있는 모양이었다. 우물쭈물하다간 또 그 괴물이 습격해올지도 모를 일이다. 증조 할아버지는 타케루와 함께 서둘러 산길을 내려갔다. 이윽고 증조 할아버지의 산장이 보였다. 여기서부터라면 증조 할아버지네 마을까지 30분도 걸리지 않는다. 안도한 증조 할아버지는 더욱 발걸음을 재촉해 마을로 향했다. 이상한데? 증조 할아버지가 이상함을 느낀 것은 산장에서 내려가기 시작한 지 15분쯤 지났을 때였다. 같은 길을 빙빙 돌고 있는 것 같은 착각이 든 것이다. 이 산은 증조 할아버지가 어렸을 때부터 뛰어놀았던 산이라서 길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애초에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형용할 수 없는 불안감을 느낀 증조 할아버지는 더 발걸음을 빨리 했다. 그리고 다시 15분이 지났을 때 이럴 수가! 눈앞에 방금 그 산장이 나타난 것이다. 증조 할아버진 혼란스러웠지만 워낙 엄청난 일을 겪어서 정신이 나가 길을 잘못 들었나 보다 하고 생각했다. 그렇게 다시 한번 늘 다녔던 똑같은 길을 내려갔다. 하지만 곧바로 증조 할아버지는 절망감에 휩싸였다. 어떻게 해도 자꾸만 산장으로 돌아와 버리는 것이다. 타케루도 숨이 거칠었고 목에 감은 천에서는 피가 배어나오고 있었다. 증조 할아버지는 내키지 않았지만 오늘은 산장에서 묵기로 결정했다. 증조 할아버지가 산장으로 들어갔을 때에는 이미 오후 8시를 넘기고 있었다. 갑자기 안도감과 피로감, 공복감이 증조 할아버지를 덮쳤고 증조 할아버지는 바닥에 대자로 드러누웠다. 그리고 방금 마주쳤던 괴물에 대해서 생각했다. 역시 그건 산신령님이었던 걸까? 그렇게 생각하자 몸의 떨림이 멈추지 않아서 증조 할아버진 정신을 차릴 겸 산장에 보관해둔 소주를 꺼내 마시기 시작했다. 훈제해뒀던 멧돼지 고기도 있었지만 그다지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다. 그래서 타케루에게 나눠주니까 기뻐하며 허겁지겁 먹었다. 오늘은 잠들긴 글렀군. 그렇게 생각한 증조 할아버지는 엽총을 옆에 세워두고 밤을 새워 경계를 서기로 결심했다. 뭔가를 핥히는 소리에 증조 할아버지는 잠에서 깼다. 피로도 쌓였고 술도 들어갔으니 어느새 잠들어 버렸던 모양이다. 시계를 보니 새벽 1시가 넘은 시간이었다. 그 소리는 산장 지붕에서 들려오고 있었다. 타케루도 잠에서 깬 듯 낮게 으르렁거리고 있었다. 증조 할아버지도 무의식 중에 엽총을 손에 쥐고 있었다. 그놈이 온 건 아니겠지? 그렇게 생각했지만 산장 밖으로 나가서 확인할 용기도 없었기에 그저 엽총을 꽉 쥔 채 산장 천장만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다.
그 후로 10분 정도 천장을 발톱으로 긁는 것 같은 소리가 들리더니 이내 그 소리도 멈췄다. 증조할아버지에게는 영원히 이어지는 악몽 같은 시간이었다. 소리가 멈춰도 증조할아버지는 천장만 지그시 노려보고 있었는데 이윽고 소곤소곤하고 사람이 중얼거리는 것 같은 소리가 들려왔다. 꼬리. 증조할아버진 공포에 떨면서도 귀를 기울여서 듣고 있었는데 갑자기 타케루가 엄청난 기세로 짖기 시작했다. 그리고 무언가가 산장의 지붕 위를 달리는 것 같은 소리가 났고 무언가 무거운 것이 땅에 쿵 하고 떨어지는 소리가 났다. 타케루는 이번엔 산장 입구를 향해서 계속 짖었다. 아까 지붕 위에 있었던 무언가가 산장 입구 문을 핥히고 있는 것 같았다. 타케루는 꼬리를 말고 뒷걸음질 치면서도 과감하게 계속 짖고 있었다. 누구야? 증조할아버진 엉겁결에 소리쳤다. 그리고 엽총을 문을 향해서 겨눴다. 그러자 핥히는 소리가 멈추고 이번엔 그 문 바로 너머에서 또렷하게 사람 아이 같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놈이었다. 증조할아버진 공포에 떨었다. 덜덜 부딪히는 어금니를 꽉 깨물고 무슨 볼일이야? 하고 소리쳤다. 타케루는 아직도 짖어대고 있었다. 꼬리. 내 꼬리를 돌려줘. 그것은 또렷하게 사람의 말로 그렇게 말한 것이었다. 증조할아버진 참지 못하고 문을 향해 엽총을 발사했다. 기묘한 비명소리가 문 너머에서 들렸고 증조할아버지는 연달아 2발, 3발을 쐈다. 엽총에 뚫린 문구멍 사이로 새빨갛게 충혈된 눈이 보였다. 꼬리. 내 꼬리를 돌려줘. 사람 유아와 똑같은 목소리로 그것은 말했다. 꼬리 같은 건 나한테 없어. 빨리 돌아가! 증조할아버지는 계속해서 방아쇠를 당기려고 했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다. 꼬리. 그것은 고장난 녹음기처럼 그저 그 말만 반복했다. 몰라. 니놈 꼬리 같은 건 모르니까 빨리 꺼져! 꼬리. 그것은 문구멍 사이로 미친 듯이 분노한 붉은 눈으로 증조할아버지를 보며 반복해 말했다. 타케루도 짖는 것을 멈추고 꼬리를 만 채 벌벌 떨면서 웅크리고 있었다. 내가 안 그랬어. 난 아무것도 모른다고. 제발 꺼져줘. 증조할아버지는 몸이 굳은 채로 절규했다. 그러자 그것은 아니야. 네가 잘났잖아. 하고 소리치면서 문을 부수고 안으로 들어왔다. 증조할아버지의 기억은 그 후로 드문드문 끊어져 있었다고 한다. 문을 부수고 나타난 유아의 얼굴, 분노를 고스란히 드러낸 충혈된 눈, 그것에 날카로운 앞발의 발톱, 자기 얼굴에 느껴진 타는 것 같은 고통, 그것에게 덤벼든 타케루, 그리고 무아지경으로 엽총을 쏜 자신. 증조할아버지가 정신을 차렸을 땐 마을 병원 침대 위였다. 3일간 혼수 상태였다고 한다. 증조할아버지의 상처는 왼쪽 뺨에 짐승에게 찢긴 듯한 열상,
오른쪽 다리의 골절, 몸 여기저기에 보이는 찰과상 등 상당한 중상이었다. 증조할아버진 마을 사람들에겐 곰의 습격을 받았다라고만 말했다. 하지만 왠지 모르게 사람들은 증조할아버지가 무슨 일을 겪었었는지 알고 있는 것 같았다고 한다. 그렇게 점차 증조할아버지는 마을에서 따돌림을 받았다고 한다. 그래서 결국 증조할아버지는 도쿄로 이사를 갔고 거기서 결혼을 해서 우리 할아버지가 태어나신 것이다. 참고로 이 이야기는 증조할아버지가 폐암으로 돌아가시기 3일 전 우리 할아버지에게 들려주신 것이라고 한다. 지명은 와카야마현의 어느 깊은 산속이라고만 해두겠다. 아참, 반려견 타케루 말인데 마치 증조할아버지를 지키려는 것처럼 증조할아버지 위를 덮은 채로 죽어 있었다고 한다. 살이나 뼈 같은 것은 거의 완벽한 상태로 남아 있었는데 어째서인지 장기들이 단 하나도 빠짐없이 깨끗하게 사라져 있었다고 한다. 금요일에 듣는 일본 괴담. 오늘은 꼬리라고 하는 일본 괴담을 낭독했습니다. 5년 전에 낭독했던 이야기를 재낭독을 해보았는데요. 당시 처음 낭독한 중편의 일본 괴담이었네요. 당시에 이 이야기를 처음 접했을 때도 되게 재밌는 글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네, 그걸 이렇게 다시 낭독을 해봤는데 재밌었습니다, 저는. 일본 괴담들도 이렇게 중편 위주로 재낭독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듣고 싶은 일본 괴담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제 주말인데 주말 잘들 보내시고요. 최대한 빠르게 다음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